자, 요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다큐멘터리는 오쇼를 위대한 현자로 기념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롤스로이스 승용차 수집벽이 있었고 99대까지 모았다고 하죠. 모든 반짝이는 보석을 좋아했던 한 지성인 오쇼를 둘러싼 범죄 혐의들, 이민, 사기, 전염병균, 살포 및 살인, 최악의 도청 사건 등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어, 여기 지금 보시면 흑백인데도 되게 반짝반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뭐, 화려한 보석, 시계, 막 이런 거를 엄청 많이 그, 좋아했다고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나오는데 보면 막 번쩍번쩍한 그 명품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여기 써놨죠. 오션은 실제로 재무에 밝았으며 물욕도 많았다고 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자들은 되게 검소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뭐 희생봉사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많았는데 오션은 이제 그런 것과 너무 확연하게 달라서 이제 사람들이 좀 와, 저런 사람이 현자라고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줬던 거죠. 미국 땅에 건설된 유토피아. 미국의 오리건주 황량한 황무지에 1981년 어느 날 빨간 옷을 입은 한때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산야신 수행자들이었고 그들의 옷은 모두 붉은색이었다. 티셔츠도 빨강, 치마와 바지도 빨강, 양복도 빨강, 산야신들은 모두 빨강으로 깔맞춤했다. 요 이유가 금방 나올 거예요. 그들은 즐겁게 집을 지었고 서로 협력하여 명상센터를 세웠으며 농약 없는 논밭을 일궜다. 일찌감치 친환경 농법을 촉진했으며 로컬 푸드를 지향해 자급자족 코민 라즈니시 프람을 형성했다. 산야신이라는 게 뭔지 이제 궁금하실까봐 찾아온 건데요. 산야스라는 게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내려놓음, 포기,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야신이라는 건 이 산야스의 삶을 선택한 수행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인도에서는 가족, 재산, 사회적 지위를 떠나 영적 수행에 전념하는 출가 수행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오쇼는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질 않고 세상을 버리지 않고 이 자아와 집착을 내려놓는 삶으로 재해석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신산야스라는 게 탄생했던 거죠. 어떤 의미냐면 아까는 왜 이걸 다 내려놓고 했었다면 이제는 가정도 직업도 유지하면서 명상과 자각을 실천하는 새로운 수행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더 많은 추종자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아까 붉은색으로 깔맞춤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붉은색 옷과 목걸이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그런 외적인 상징으로 어, 입게 했는데 나중에 1985년 이후에는 꼭 빨간 것만 입어야 돼 하는 그 착용 의무가 폐지됐다고 해요. 예. 뭐 빨간 것만 입는다고 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폐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코민 형성 이후의 과제는 미국 안에서 법적 지위를 갖는 도시가 되는 거였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시민 숫자가 일정 수 150명에 달하면 미국 헌법에 따라 자치권과 치안권을 소유할 수 있다. 라즈니시 프람 사람들은 154명 산야신들을 불러 모아 자치권을 확보했다. 이후 코민은 호텔업과 제조업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헌데 이는 주변 지역의 산업 균형을 깨는 일이었다. 토지 용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산야신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게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일을 애초에 안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긴 한데 말이죠. 바로 연마을을 인수하고 라진시 프람 인구를 늘려나갔다. 산야신들 가운데 시장이 선출되었다. 시의회 의원들도 한 명 빼고는 전원 산야신으로 부정했다. 그러자 주변 지역 원주민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총을 소지하고 다니는 주민들이 생겨났다. 그러자 라지니시 프람 코민도 이에 대응했다. 사격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강대강으로 맞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로부터 얼마 뒤 연방검사 살해,
저격수팀이 조직되기에 이른다. 실제 저격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코미는 합법적으로 카운티 의회에 진출하려 했다. 그들의 작전은 미국 전역에서 노숙인들을 데려와서 투표권자로 등록시켜 산야신 찬성표를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주 노숙인들의 투표권자 등록이 무산되고 시간이 흐르며 관리에 난관을 겪은 코미는 데려왔던 노숙인들을 하나하나 내다 버리기 시작했다. 필요할 때는 데려오고 안 되니까 내다 버리고, 이건 좀 약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이웃 마을에 갑자기 살모넬라 식중독 사태, 이게 그 지난번에 서프라이즈로 보셨던 바로 그 내용이죠. 자,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세상에 발칵 뒤집혔던 건데요. 오쇼 공동체의 명상 방법. 오쇼의 가르침과 명상법의 핵심은 요컨대 인생의 괴로움을 내버리고 즐거움에 초집중하는 것이다. 하여 라즌시 프람 안에서는 남녀가 자주 알몸으로 한자리에서 명상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다 남녀가 같이 다 알몸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성관계를 한다. 이 명상법은 참선 같은 류의 명상이 아니다. 뛰거나 뒹굴거나 소리치거나 울고 춤추는 등 매우 역동적이다.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다이내믹 명상법,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뭐 다이내믹 명상법에 반드시 뭐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사진 한 장으로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쇼킹했던 거죠. 이 명상의 적나라한 실체가 공개되자 일본 지역 주민들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그때는 존스타운 사건, 이단 종교 공동체 집단 자살 직후라서 더 그랬다. 라진시 프람은 성적 컬트 집단이란 의심을 받았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의심을 극대화했으며 강박적으로 불안해했다. 한편 미국 정부 측이 보기에도 미국의 모든 자치정부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라즈니시 프람이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궁여지책격으로 이민국이 오쇼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라즈니시 프람은 20명의 변호사 팀으로 맞서 승소해 버린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쇼가 주장하는 바는 부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돈 많은 부자들은 구원받은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기부하면서 이제 오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이런 법적인 싸움이 생겼을 때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1980년대 라드니 시프람은 오쇼에게 집중된 체제를 갖고 있었다. 지금도 산야신들은 오쇼에 절대적으로 매혹되어 있고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억한다. 이 다큐멘터리 보셔도 아시겠지만 표현을 항상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는 걸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운 사람이 사실상 코민의 멸망을 자초한 장본인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비서인 슐라가 코민 바깥 사람들에게 가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막지도 혹은 알지도 못했다. 제가 볼 때는 그 오쇼가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오쇼를 이제 보좌하는 이 비서가 이제 실세가 되면서 오쇼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제 오쇼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쇼의 비서에 의한 여러 위협,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라든시 프람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자 오쇼의 비서이자 코민의 실권자, 그리고 이때까지 자행된 위협 행위의 주동자였던 슐라와 그녀의 측근들이 코민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처음에 초심을 잃고 그 사람이 오만방자해지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즉시 오쇼는 태도를 바꾸어 슐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헌데 이 비난이 마치 자승자박 격이어서 오히려 FBI의 눈길을 더 끌게 되었다. 코민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코민 거주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결혼 이민, 사기, 살인 미수, 독극물, 도청,
등의 혐의가 부과되고 관련 법률 행위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윽고 강제 압수수색이 벌어지려던 찰나 오쇼는 비행기를 타고 라즈니시 푸람을 떠났지만 바로 체포된다. 얼마 안 있어 독일로 도주했던 슐라와 그녀의 측근들도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된다. 이들을 피고인으로 해서 희대의 재판이 열리는가 싶었으나 혐의자들 중 오쇼와 슐라는 형량 거래로 사건을 종결짓는다. 슐라는 형기를 마치고 추록해서 현재 스위스에 살며 노인 요양센터에서 일한다. 오쇼는 추방되어 인도로 갔는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스르르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오쇼의 사망을 두고도 논란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